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전문가님의 전략주가 오늘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수익권이더라고요. 한번 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사업 가치가 아닌 지분 가치로 올라가온 종목이어서 7,500원 정도 수익 실현 의견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화수목 올라왔고 오늘 6,700원까지 밀렸지만 여전히 수익권이 있긴 합니다. KPF도 기존 전략과 동일하실까요? 네,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좋은 주식이는 맞습니다. 네. 좋은 주식이 맞는데 전번에 일단 7,500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맞아요. 두 번 말씀드렸죠. 정도. 네. 두 번 정도 매도 네. 타이밍을 딱 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을 줄 겁니다. 네. 회사는 뭐 굉장히 자산 가치나 실적은 좋기 때문에 요즘 실적 좋은 것도 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주도주 아니면은 실적 좋은 게 반영이 안 된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쪽에서 종목 같은 거 몇 개 골라서 투자한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은 사실상 실적 수반되는 2차 전지가 제일 낫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그래서 KPF는 전번에 일단 7,000원에서 한번 팔자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면은 많이 빠지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종목 KPF였습니다. 6,000원 정도로 밀리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기에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면 이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 2차 전지 탄소 배출 친환경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좋다고 이야기 주셨고요. 수익률이 70%, 73% 육박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받고 이후부터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7% 상승했는데요. 윗골이 달긴 했는데 어떻게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네.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표치는 훨씬 넘겼지만 네. 우리가 목표 가격이 66,000원을 잡았었는데요. 네. 9만 원까지 이렇게 갔지만은 어쨌든 이 주식은 뭐 안 팔고 계속 버티어도 중기로 가도 좋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지금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뭐 이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사업뿐 아니라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산업도 진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걸리고 있고 또 낙폭도 과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또 지금 마침 여기 보면은 60일선 해서 이동평균선 아니 21선이죠. 21선을 딱 부닥쳐가고 양봉이 나왔는데요. 네. 또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없죠. 네.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 매출이익과 분기별로 상장세가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 2차 전지 파우치 관련 주인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전문가님께 지난주에 답답하다 하셨는데 수요일에 상승세 상한가 어제 마감을 했을 때 목요일 날. 그런데 오늘은 또 22% 빠지고 이 반등을 조금 줄 때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잖아요. 예. 네, 그럼 목요일 날 상한가 나왔을 때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을까요? 뭐 상한가 한번 치면 일단은 팔아주는 게 그쵸? 좋죠. 네. 좀 답답하니까. 그런데 네. 만일에 그 상한가에 어제 안 팔고 오늘 뭐 조금 10% 밀려서 12% 밀려서 기분이 찝찝하다 그러면 갖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파우치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적이 늦게 잡힌다고요. 그러나 원래 하반기부터 실적이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틀림없이 한 2만 원 정도는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거고 요즘 뭐 웬만한 것들은 상한가 한번 땡기니까 꼭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재료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료도 좀 나오고 이번에 뭐 빌 게이츠하고 연관된 재료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작년 4분기도 흑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조금 길게 가보실 분들은 한 18,000원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M 플러스 걱정할 필요 없이 좀 하반기까지 길게 가져가실 경우에 18,000원, 2만 원 선까지 도달 가능할 것을 말해주셨고요. 재료도 나오는 중으로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매수가 2만 1,100원이었고요. 4년 연속 실적이 증가 중이고 오늘도 4% 약세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고요. 30% 육박한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이런 장기적으로 견조하게 상방을 예상해 주셨거든요. 네. DI 동일도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주실까요? 이거 뭐 목표치 한 2만 5천 원 잡았는데 2만 8천 원 갔다가 네. 조금 빠졌는데요. 네. 뭐 파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DI 동일은 이제 양극재 같은데 붙이는 이제 알루미늄 박이죠. 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시장이 커지거든요. 모든 양극재는 다 그게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1등은 막 제일 좋은 거는 삼알루미늄이 맞습니다. 그게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2등이 이제 DI 동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때도. 것도 탄탄하고 네. 우량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시장이 꽤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기술력 2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2위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그리고 또 4년 연속 매출과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 EG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고요. 전기차 모터 관련 종목이죠. 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 화요일도 장중에 22%, 또 어제 오늘은 약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님께서 작은 조정은 있어도 계속해서 우상향 보일 종목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네, 이게- EG는 또 네. 네. 이 주식은 뭐 한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네. 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조정받은 것이 대략 한 11선 정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았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못 팔았다 그러면 그냥 버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2차 전지 쪽에서 그러한 소재 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시총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총이 적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 회사로서는 없던 후기를 맞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고순도 산화철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오. 독보적으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네. 세계 1위인데 이 고순도 산화철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니까 성장성은 거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또 고객사도 탄탄해요. 일본이나 중국 다 탄탄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지속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또 벌려나가요. 그래서 컨버터 소재인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런 그 신규 시장 이런 것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원래 지가 안 하던 짓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돼갖고 네. 이제 신고를 뚫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왔는데 네. 보통 이제 시세가 세게 뻗었을 때 1차 조정은 참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뭔가 대변신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네. 1차세를 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좀 오죠. 네. 특히 중소형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서 눌림목 조정을 받아갖고 시세가 다시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는 1차 조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세가 한번 났다가 1차 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시세가 다시 난다. 이렇게 보고 가지고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으로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칩셋 미디어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률 10% 달성을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정부 수혜로 성장성 확보한 종목이다. 실적이 미국 국내 모두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칩셋 미디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뚫고 신나게 갔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가네요, 그죠? 네. 안 가는데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 육성 산업에 수혜주고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내 실적, 미국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예상도를 고예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슈퍼 레볼루션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보유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역시
지금은 오늘 보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웬만한 것들 네.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봇도 조정받고 하니까 전체적인 테마주 조정에서 이게 좀 약한데, 그러나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수반이 되고 시스템 반도체 또 육성 수혜주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같은, 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 한번 참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성장성 측면 비추어 볼 때 보유로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들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